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발표된 포스코의 실적을 통해서 이제 향후의 철강 섹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점들을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사를 하나 보시면, 근데 이제 이건 지난주에 발표된 기사인데, 그 이번 포스코의 2분기 실적을 보면 이제 시장에서 기대한 것 이상으로 실적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결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2조 2천억 정도고, 별도로 보면 한 1.6조 원 정도 이제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1.4조 원 후반이나 1.5조 원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이제 꽤나 잘 나온 거죠. 사실 이번 포스코의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거는 이미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도 지레짐작을 할 수 있었는데, 뭐 당장 보시는 것처럼 이건 이제 철광석 가격인데, 이제 이런 철광석 가격이 천정부지로 계속 치솟고 있고, 그리고 또 한 축을 담당하는 이제 열연 가격이 또 여기 보시면 이제 2020년이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포스코 실적을 보면 특히 이제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보면 이제 역대급으로 좀 잘 나왔다고 보는 게 맞을 텐데요. 뭐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뭐 증권사 리포트나 관련 기사들을 보게 되면 이 연결 기준으로 한 8조 원까지 이제 영업이익을 추정하고 있긴 한데, 이건 이따가 밑에서 좀 살펴보겠지만 이제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7조 이내를 기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좋은 실적도 발표했고 그리고 관련 지표들 역시도 굉장히 좋은데 이제 주가는 왜 안 오르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크게 두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중국의 열연 가격, 그러니까 열연 마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꺾이는 추세인 것이죠. 물론 이제 열연 가격이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최근까지 오르다가 방향성이 일부 꺾인 건데요. 그에 더해서 여기 밑에도 보시면 이 재고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재고는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가격이 좀 빠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보면 이제 아마도 기저효과가 끝나는 현재 2분기가 피크일 수 있겠다는 어떤 시장의 불안감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LG전자가 지금 그래서 빠지고 있는 것이죠. 당장 현재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하반기 경제 성장률 업사이드가 크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그 기저효과의 상실 리스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철강 섹터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1분기랑 2분기는 이 기저효과로 인해서 상승을 한 것이고, 이제 하반기에는 다시금 정상 궤도로 자리를 찾아올 거라고 보는 만큼 철강 산업 역시도 피크아웃을 기록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건데요. 현재 철근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물론 이건 이제 시멘트 조달 어려움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장마철에 진입한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기 때문에 최근 이제 철근의 최대 고객사들인 이 건설사들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재고가 쌓여 있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보는 건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 철근 가격은 이 한국만 하락하는 게 아니고 중국도 현재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이런 식으로 이 고철, 그러니까 철 스크랩 가격이 견고하게 버티고 있고, 그리고 조만간에 이제 장마가 끝나면 다시금 철근 값이 반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여기까지가 현재 그 철강 섹터 내에서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는 이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철강 섹터는 좀 어떤 방향성을 가지게 될까요? 뭐 앞서 이제 부정적인 얘기들만 좀 드렸는데, 한편으로는 이 눈여겨봐야 할 흐름 중에 하나가 바로 전방 산업의 업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철강 섹터가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라는 어떤 저변에는 이런 어떤 전방 산업의 호조가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제 이번에 발표된 중국의 각종 지표 같은 경우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최저치라는 타이틀 때문에 이제 기사들이 좀 자극적으로 나오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이게 일부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좀 줄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좀 액면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는 게, 이 전방 산업의 문제라기보다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 경기 부양의 속도 조절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시장을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2분기가 고점이 아니냐는 이런 논란이 있긴 하지만, 사실 그걸 제외하면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13년 만에 최대 수주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장마가 끝나서 다시 이제 건설 현장이 활기를 찾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하반기에는 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원활하게 된다는 가정하에 시나리오를 그려본다면 이러한 전방 산업의 추세는 꺾이기 어렵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철근 쪽인지
아니면 열연 쪽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이제 가격이랑 전방산업 추이를 계속해서 추적해 보시는 것이죠. 오늘은 포스코 2분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추해 볼 수 있는 점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